은평구에 있는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9일 시설 관계자 1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1명이 늘었습니다. 응암3동 다래마을 등 도시재생 추진구역에서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몰카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양천경찰서는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목동 학원과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 지난해 받은 재난긴급생활비가 도움이 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3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27명이 늘어서 모두 38만여 명이 됐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은평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2명, 강북구 지인 모임 관련 1명, 댄스 연습실 관련 1명 등입니다. 은평구의 종교시설 관련 집단 감염은 지난달 29일 시설 관계자 1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5월 1일까지 9명, 2일에는 2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12명입니다. 역학조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 2곳 중 한 곳은 지하에 위치해 있어 자연 환기가 어려웠고 일부 교인은 증상이 있었는데도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3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서울형 환기 생활수칙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1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를 하자는 내용인데요. 서울시는 창문과 출입문은 가급적 항상 열어두고 개방이 어려운 시설은 1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환기 횟수를 늘려 영업 시작 전과 후 각각 15분 이상 창문을 열고 환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닫은 상태에서 난방기만, 냉방기만 돌렸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재순환이 일어나고 공간 내에 확산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연환기를 통해서 환기를 했을 때는 오염물질이 발생되면 자연스럽게 신속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돼서 위험도를 크게 낮출 수 있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대학교 여자 화장실 안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죠. 학생의 안전을 담당하는 보안 요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더 큰 공분을 샀는데요. 네, 끊이지 않고 있는 불법 촬영 범죄, 특히 학생이 많은 학원과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목동 학원과의 불법 촬영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양천구 오목교역의 한 건물. 지난해 여름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소형 카메라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것. 이처럼 카메라를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해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6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밖에서 화장실을 더 많이 안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하도 많고 주변에서도 막 친구들도 그렇고 조심하라고 막 그런 말들이 많으니까. 목동 학원가에서 카메라 불시 점검에 나선 경찰. 경찰관 2명이 화장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갑니다. 손에는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들이 들려 있습니다. 전파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가 숨겨진 구역을 점검하고 렌즈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 렌즈의 반사빛을 탐지합니다. 화장실 칸 하나를 단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분. 변기 주변과 천장, 벽면 등 점검해야 할 빈틈이 많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그 구멍이 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주로 카메라가 설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현장 경찰관들이 이제 점검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두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날 몰래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학원과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공공이 아닌 민간 건물인 만큼 양천 학원연합회의 도움을 받습니다. 학원과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분 공중 화장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불순한 그 마음을 먹고 설치할 우려도 있고 또 심지어 작년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놓치지 않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촬영.
불법 촬영이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기존의 주거지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방식이 아닌 도시를 보존하면서 주민과 행정 전문가가 손을 잡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서울시가 10여 년 전에 뉴타운 재개발 대신에 꺼낸 도시정비 사업입니다. 네, 은평구에는 지금까지 10곳이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손성혜 기자가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깨지잖아요. 그림 그리고 뭐 화분 갖다 놓고 이런 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마을에 조금씩 변화를 가져서 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주변은 너무 많이 확 변해가고 이게 맞는 건지. 진짜 우리한테 행운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 은평구 곳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011년 신사동 산세마을에서 시작한 도시재생 사업은 이후 녹번동, 응암동, 불광동 등 매년 그 수를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서 더 이상 재생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은평구 도시재생 사업의 현주소를 들여다봤습니다. 경사가 심해 연탄 배달이 어려울 정도였다는 수색동입니다. 2000년대 중반 수색동 대부분이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포함됐지만 수색 14구역은 주민들의 반대로 재개발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이후 수색 14구역은 구름다리 햇빛마을이란 이름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2년도 안 돼 다시 재개발 문제가 불거졌고 도시재생 사업은 유보됐습니다. 지난달 이곳은 공공주도 재개발 시범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580세대가 사는 수색 14구역은 94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촌이 됩니다. 빨간 벽돌로 지은 낮은 주택, 한 발자국도 넘치는 좁은 골목, 서울의 7, 80년대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응암 3동 다래마을입니다. 동네에서 만난 주민들은 집이 낡아 비만 오면 물이 샌다고 말합니다. 불이 나면 소방차도 못 들어오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혼자 몸뚱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오죽하면 친구를 불러다가 물 자꾸 흐르니까 좀 퍼내라. 밥 숟갈 들고 밥을 먹을 시간도 없어요. 물이 계속 나오니까. 도저히 뭐 어떻게 살 수가 없어. 주민들은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바꾸려면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10월 은평구가 진행한 응암 3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주민 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재개발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벽돌집 이런 집들은 못을 박으면 무너질까 봐 겁이 나서 못도 못 박는다고 합니다. 지하도 너무 많고 그리고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꼭대기는 거의 등산하는 기분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 때문에 응암 3동 다래마을은 2년 전 서울형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재개발 이슈들이 계속 민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엔 구도들도 포기를 했고 현재까지는 답보 상태인 거죠. 이런 현상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불광이동 향림마을에선 일부 주민이 도시재생 해제 요구 주민연대에 합류했고 역촌동 토정마을은 수년째 참여하는 주민이 없어 도시재생 사업이 사실상 취소된 상황입니다. 현재 사회 상황이 너무나 달라진 부분들을 도시재생에서는 담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주민들이 해제해라 아니면 계속 가야 된다 그런 이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뭔가 이 주민들한테 보이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고 주변은 다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마음속에 내포돼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은 보존 중심의 사업이잖아요. 기존 문화와 어떤 주택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고 공공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거시설, 아파트를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 은평구의 아파트값은 10억 원대로 치솟았습니다. 2015년 5억 원대였던 녹번동의 한 아파트는 올해 2월 10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집값이 5, 6년 사이 배 이상 오른 겁니다.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털어놓습니다. 마을에 조금씩 변화를 가져서 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주변은 너무 많이 확 변해가고 이게 맞는 건지. 신사이동 산세마을, 은평구 도시재생 1호로 서울시와 은평구가 도시재생 우수 사례로 자평하는 곳입니다. 이 마을엔 2012년부터 3년간 3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든 주민 공동 이용시설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주민 공동체가 유지되고 주민들이 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2년 만에 다시 찾은 현장은 여전히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목욕탕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널려 있고 곳곳이 먼지 투성입니다. 이 건물의 다른 공간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행정은 사후 대책을 찾기는커녕 시설 운영은 주민들의 몫이라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건물을 올린 것만으로 도시재생 효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수익성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논리로 사용된 거지. 우리에게 져주면 주민들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수익성도 내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이 사업의 예산을 만들어냈을 거라는 거죠.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도시재생 사업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해결이 안 되잖아요. 포장을 이쁘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정말 나라 돈 이렇게 써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취재진은 응암3동 다래마을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마을 대표는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개발보다는 마을 안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을 택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진짜 언제 도시재생이 해제될지도 모르는 거고 재개발이 확정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꿈 그냥 같이 늙어갈 수 있는 정도를 마련하는 게 우리의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재개발이 되면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동네를 떠나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호박이 분들이나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잘 웃고 놀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고 할 때는 다 울고 가잖아요. 도시재생이든 재개발이든 주민들이 원하는 건 같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 전문가들은 정책과 제도, 행정적 지원의 중심엔 지역 주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책 분야의 이슈로 봐가지고는 풀리지 않고요. 특히 정부 내부에서 관점의 혼란을 계속 가져간다면 이건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도시재생이든 그것이 재개발이든 이 쇠퇴 지역의 경우에 근본적인 결정은 살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할 건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할 건지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시민 10명 중 9명은 지난해에 받은 재난긴급생활비가 가계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이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은 7,20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8.1%가 가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인 경우 19.8%가 늘어 소비 증대 효과가 더 컸습니다. 서울시는 소득 하위 계층 집중과 소비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양천구가 스마트 도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받습니다. 양천구는 다음 달 4일까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환경 문제 개선과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모두 4개 분야의 사업 제안을 공모받을 예정입니다. 스마트 도시 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나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제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 지원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건데요. 네, 오랫동안 불법이라는 낙인 때문에 그 어떠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노점상들이 편성된 예산만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경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노점상이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입니다.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와 주민등록 초본, 노점상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곤 하지만 노점상들은 외면합니다. 노점상이 사실은 사업자 없이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모순이죠. 구청에서 지금 인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자격이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업자까지 내면 사실 받지 말란 얘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대출 관계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좀 하려고 하면 노점상이라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게 있어요. 아예 이번엔 신청 안 하실 건가요? 아예 안 할 게 아니라 안 주니까 안 하는 거죠. 정부가 노점상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 같은 졸속 정책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노점을 하고 계신 분들의 적지 않은 숫자가 기존의 공식 노동시장에 좀 들어가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노점을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뭐 부채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공식 서류들을 요구한다는 것이 다소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노점상들에게는 그 관리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그 일하는 것에 대한 간섭 혹은 철거 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조사 행위에 대한 좀 거부감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점상 분들이 사실은 왜 노점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거의 끝까지 온 분들인데 뭐 이 중에는 사실 말 못할 뭐 기초생활 수급자도 있는 거고.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낼 경우에는 그 수급자 탈락이 돼버리는 상황도 되고. 하지만 정부는 노점상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과거 영업 내용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 대상의 사업자 등록 조건을 추가했다는 입장입니다. 오랫동안 불법이라는 낙인 때문에 사회로부터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도 요구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BS 강경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부인의 총본부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햇섭 그리고 홈플러스가 지난달 29일 업무 협약을 맺고 햇섭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햇섭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식품업체의 햇섭 인증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한국부인의 소속 소비자 운동가가 전국 10개 지역 홈플러스 매장에서 소비자 햇섭 바로 알기 홍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햇섭은 식품이 소비자로 가기까지 거치게 되는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인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지난달 30일 일회용 봉투를 구매하지 않고 에코백 등을 지참한 소비자에게 전통시장 쿠폰 1,00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양천구 신영시장과 은평구 연서시장 총 180개 점포가 참여했는데요. 조봉환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은 캠페인을 통해 전통시장도 친환경 경영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며 환경 보전을 위한 경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캠핑하러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김난영 앵커는 캠핑 해보셨나요? 네, 저는 자연을 만끽하러 좀 종종 갑니다. 네. 그런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은 밤에 춥기 때문에 텐트나 차 안에서 난방을 켜놓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일수하나 중독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히터를 켜놓거나 화로를 피워놓다가는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두터운 침낭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